펀드 왜 드는 걸까요? 전문가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나는 펀드에 대해서 잘 몰라도 되지 않을까? 본인의 돈이시잖아요. 네. 그 정도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기자입니다. 드디어 유돈케어 펀드 시리즈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채권,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펀드는 간접 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주식이랑 채권이랑 어떻게 다른지 약간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펀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해외 펀드 전문가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 본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네. 이렇게 나오셨는데 어떠세요? 일반 투자자분들 별로 만나뵐 기회가 없었었는데 이렇게 펀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즐겁습니다. 네, 정말 즐거우신 거 네. 맞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먼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펀드 투자의 장점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펀드 왜 드는 걸까요? 펀드를 드시는 이유는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건 전문가가 운영한다는 겁니다. 전문가. 예.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에도 투자를 해보셨을 것 같아요.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 국내 주식에 투자하시면서도 그 투자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기가 어렵잖아요. 해외 펀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도 그 회사에 대해서 알기가 어려운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죠. 예. 정보가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네. 근데 해외 펀드 같은 경우에 저희는 항상 그 해외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그쪽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잘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네네. 뭐 국내에서 많이 이제 직접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존 주식. 아마존 주식. 예. 어느 날 갑자기 기사가 나왔어요. 네. 아마존 서버가 해킹이 당했어요. 그러면은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당황하실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근데 사실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펀드 매니저들이 직접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실제로 아마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판단을 해서 계속 투자할지 아닐지 결정을 하거든요. 네,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바로 적은 돈으로도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은 돈으로 분산 투자를 가능한 게 바로 펀드다. 예, 그거는 정말 바르게 보고 계신 네. 겁니다. 예.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해외 주식을 적립식으로 매달 한 10만 원 정도씩 투자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아마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네. 한 주에 한 230만 원 정도 합니다. 네. 그리고 애플이 한 주에 한 40만 원 정도 합니다. 꽤 비싸죠. 근데 네. 비싸죠. 네. 근데 만약에 매달 10만 원씩 투자한다 그러면 아마존 한 주 못 사죠. 애플도 한 주 못 사죠. 비싸죠. 그런데 펀드에 투자하시면 그 10만 원을 가지고도 그런 아마존, 애플 두 종목이 아니라 뭐 적어도 한 4, 50 종목 이상의 종목에 다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아보면요, 뭐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다시피 한 주당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약 150만 원에서 뭐 200만 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한다면 조금 더 기회가 많아지겠죠. 네.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전문가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나는 펀드에 대해서 잘 몰라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래도 내가 드는 펀드인데 어떻게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들고 머릿속이 좀 복잡한데요. 근데 여기서 본부장님께서 펀드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핵심만 좀 콕 집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아무래도 전문가가 운영해 준다고 하지만 최소한 본인의 돈이시잖아요. 네. 어떤 펀드인지 그리고 이걸 투자했을 때 어떤 정도의 위험이 있는지 그 정도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자금으로 투자를 하는지 그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언제 쓸 것이냐. 투자하시는 그 자금의 성격에 따라 펀드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펀드의 성격이라고 한다면 투자하실 수 있는 기간 그리고 투자하는 그 자금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길고
그 투자하는 자금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주식형 펀드 위험이 높지만 그쵸. 기대 수익도 높기 때문에 네. 그 반대라면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짧고 그리고 투자하는 자금이 전체 자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조금 위험성이 낮은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투자 기간과 투자금이 차지하는 비중 예, 이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예,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유의하시면 된다. 이런 예,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투자자가 펀드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펀드 투자를 결정했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위험이에요. 이 펀드가 얼마나 위험한지. 근데 이 위험은 수익률의 변동폭이라는 그런 지표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네네. 보통 이제 그 저희들이 말할 때는 연환산 변동성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네, 어떤 개념인가요? 정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연환산 변동성이 예를 들어 10%라는 얘기는 네. 1년 후에 네. 이 펀드가 예상 수익률이 0%예요. 그러면 네. 펀드 수익률의 3분의 2의 확률로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 사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 복잡한데. 좀 어렵죠. 네. 사실 네. 이 내용이 네. 일반인들한테는 너무 복잡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죠?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네. 나라에서 금융감독원에서 그 각 펀드별로 위험 등급을 정해줬어요. 위험 등급. 예. 네. 그래서 모든 펀드에는 위험 등급이 있습니다. 네네. 1등급에서부터 6등급이 있고요. 1등급이 제일 위험한 펀드, 그리고 6등급이 제일 안전한 펀드입니다. 그러면 1등급이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로 연환성 변동성이 있는 거죠? 그 1등급 펀드 같은 경우에는 네. 연환산 변동성이 25% 이상이에요. 25% 초과. 예, 그러니까 3분의 2의 확률로 어. 마이너스 25%에서 플러스 25%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 네. 그리고 2등급은 25에서 15%, 네. 그리고 3등급은 15에서 10%, 그리고 4등급은 10에서 5%, 5등급은 5에서 0.5%, 그리고 6등급은 0.5% 이하. 그러면 이제 뭐 네. 주식형, 채권형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주식형은 보통 몇 등급 정도 되죠? 일반적으로 주식형은 주로 한 2에서 3등급 정도 되고요. 네. 그 국내외 채권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5등급,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MLF 같은 경우에는 6등급입니다. 가장 안전한. 예, 가장 네. 안전한 펀드죠. 네. 판매사의 과거 펀드의 기준가 추이도 확인해야 된다. 예. 이런 말도 들었거든요. 예. 꼭 확인해야 될까요? 예, 물론 확인하셔야죠. 예. 근데 보통 펀드 관련 문서에는 네네. 항상 들어가는 문구가 있어요. 어떤 문구가 있죠?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런 문구가 있지만 네.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추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될지 가늠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주식을 투자할 때도 HTS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주가의 추이를 보잖아요. 그쵸. 그 펀드도 마찬가지예요. 펀드에 기준가라는 게 있고요. 그 기준가를 가입하시는 은행이나 증권사 아니면 또는 이제 펀드 운용사의 홈페이지에서 과거 펀드의 기준가 추이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시고 이게 어느 정도로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어떨 때는 나빴구나. 예를 들어서 뭐 금융위기 때 그럴 때는 많이 이만큼 떨어졌었구나.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는 있죠. 그러니까 펀드 기준가 추이를 네. 항상 봐야 된다 이 말씀이셨고 네, 저는 보는 걸 네, 추천드립니다. 절대적으로 그게 미래 펀드의 가능성, 수익률의 가능성을 점치지는 않지만 어쨌든 봐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이런 보시는 말씀. 게 좋죠. 그리고 또 이제 주식형이냐 채권형이냐 이거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꼭 봐야 되는 거죠. 예, 이거는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기본 예, 중에 투자. 기본.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의사항. 그리고 규모도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규모가 너무 작은 펀드는 제대로 운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100억 정도 이상 되는 펀드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네. 그 펀드의 사이즈가 네. 점점 커나가고 있는 펀드에 투자를 하시는 게 네.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펀드 설정액이 증가하고 있는 예, 펀드에 그렇습니다. 투자를 해라. 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실 판매된 지 오래된 펀드도 있고 또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새로 생겨난 펀드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둘 중에서 어떤 펀드를 보는 게 더 좋을까요?
예, 설정 기간 측면에서는 설정 기간이 오래된 펀드들을 투자하는 것이 좋으세요. 이거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펀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해외 펀드 같은 경우에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해외 펀드들은 해외에서 팔리고 있는 펀드들을 우리나라에서 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시점은 얼마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해외에서는 오래된 펀드들을 파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수익률 변동성을 꼭 확인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복잡하고 어려우면 금융감독원이 제시를 한 위험 등급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주식형이냐 채권형이냐도 꼭 확인을 해주시고 이게 가장 기본.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운용 규모도 확인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예. 또 근데 펀드 투자에서 벤치마크를 고려해야 된다. 예. 이거는 어떤 뜻일까요? 예, 벤치마크라고 하는 것은 네네. 펀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입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네. 좋은 애가 있었어요. 그런 주식형 펀드의 성과는 되게 좋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준점을 삼는 게 일반적으로는 코스피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 같은 네. 경우에는. 그래서 코스피보다 수익률이 좋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운용을 잘한 거예요. 그때는 코스피가 벤치마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벤치마크보다 잘했냐 못했냐. 그래서 펀드가 운용을 잘하고 있냐 못했냐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벤치마크보다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펀드의 특징과 펀드 투자 시의 주의점을 알아봤는데요.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서 이것만 알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겠죠.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궁금하신 분들은 펀드 2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이어집니다. 아무래도 경기 침체기가 다가오고 있다. 상반기에 인기를 끌어모은 펀드는 이것만 봐도 될 정도로 펀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신 것 같죠?